실제로 제 스튜디오에서 이 브랜드 촬영을 했을 때도 저도 있네요. 이 대표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어떻게 찍을지는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딱 이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딱 이런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거 망할 확률 90%구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잘 찍어도 이 대표님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브랜드 느낌이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시면 절대로 그 느낌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잘 해도 이런 느낌을 원하던 대표님은 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촬영 어차피 안 맡겨요. 우리가 알아서 찍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에 맞는 어떤 연출을 대표님이 직접 제시할 수 없다면 촬영을 안 맡기고 직접 하신다고 하셔도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아무리 찍어도 결국 촬영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랜드 대표님이 직접 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브랜드 내부 직원이 직접 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브랜드 대표님이 직접 찍는 경우에는 보통은 자기 브랜드가 어떤 느낌인지는 아세요. 근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십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내부 직원이 찍는 경우도 있죠. 브랜드 내부 직원이 대표님과 비슷한 경우다. 그러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겁니다. 아, 나는 느낌도 모르겠고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의 직원이 촬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망하는 거고, 외주를 맡겨서 찍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 그리고 대표님 생각하는 브랜드 느낌이 달라. 그래서 막상 촬영을 시작하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 브랜드에 맞는 연출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 때문에 촬영이 실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은 대표님들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질문이 남으시겠죠. 해결책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략적인 느낌이 아닌 구체적인 이미지와 텍스트로 대표님의 브랜드 느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써보면 되겠구나. 이런 건 또 아닌 거죠. 왜냐? 이 상황이라면, 내 브랜드에 맞는 연출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노베이스인 상태인데 이걸로는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써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누둥,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이 방법만으로 누구나 내 브랜드에 맞는 연출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이고, 제가 나름 촬영 감독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대표님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라는 고민의 정수로 나름의 이 고민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디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제대로 잘 들어주시면 대표님 브랜드에 맞는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본 가닥이 제대로 잡히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촬영 망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어 이 방법을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 거냐? 저는 생활용품 브랜드를 만들게요. 생활용품 브랜드를 만들 거고, 제 브랜드의 느낌을 단어 하나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제 브랜드, 이 생활용품 브랜드가 편안함의 어떤 아이콘이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함. 그리고 나서 내 브랜드 느낌을 이미 구현한 끝판왕 브랜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찾는 겁니다. 생활용품 브랜드 중에 어떤 편안한 느낌을 제대로 주는 브랜드가 저는 무인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인양품. 사진까지 제가 한번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런 느낌의 브랜드인데, 이 끝판왕 브랜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인양품의 이미지를 찾는 겁니다. 그냥 막 찾냐? 그 막 찾는 것도 아니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무인양품의 이미지들을 찾는 겁니다. 끝판왕 브랜드 이미지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개 정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5개 정도는 이 편안함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까지 정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뭘 한 거냐, 디자이너들도 많이 하는 건데 이 무드보드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브랜드의 느낌을 전달하기에 솔직히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브랜드에 맞는 연출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드보드만으로는 느낌만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만들려면 어떤 연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직접 촬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구현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 무드보드는 이 브랜드 느낌 전달은 가능.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브랜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이 텍스트로 이 이미지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텍스트로 이미지를 분석할 때 크게 6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미지 톤, 그리고 이미지 구도, 소품 배경, 연출, 모델, 이미지 톤부터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미지의 대비가 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차이가 크지 않고 부드러운 빛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도 이 제품에 색이 많지만 확 띄는 색이 없고 부드럽고 눈에 편안한 색, 그리고 낮은 섀도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톤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부드러운 빛, 낮은 대비, 눈에 편안한 색, 낮은 섀도우. 그리고 이미지 구도로 넘어가면 이 이미지 구도를 보면 막 튀는 컷이 없어요. 정석대로 수평 수직 맞춰서 찍은 것 같고, 하나 특징적인 게 좀 이 제품샷만 빼면은 실제 사람의 시선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구도 이렇게 쓰는 거죠. 튀는 것 없이 정석에 맞춰 적당히 수직 수평을 맞췄고 실제 사람의 시선 같음. 그리고 소품 배경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느낌은 화이트 배경하고 나무 배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패브릭적인 요소를 많이 썼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연출인데 그냥 어떤 식으로 찍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의자 위에 패브릭이 이렇게 걸쳐놨죠. 침대 옆에 이런 내추럴한 모습으로 했고 실제 사용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찍어서 했고, 제품 샷이죠. 반듯하게 한 것 같진 않고, 예를 들어 이런 펜 같은 것도 내추럴하게 DP를 한 것 같아요. 제품 샷임에도 불구하고 연출에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모습을 기반으로 최대한 실제 모습에 갖게 했고, 제품 DP가 각 잡고 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델. 이 모델도 중요한 게 결국 이 모델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출을 하거든요. 제가 가져온 모델이 이분인데, 이분 보면은 느낌이 민낯이에요. 화장 진하게 하지 않고 민낯이고, 이목구비도 막 뛰어나지 않고 담백한 느낌이고 무해한 느낌. 만두상이라고 해야 되나? 무해한 느낌이고, 시선 처리도 카메라를 째려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시선을 처리했고, 포즈도 포즈라고 막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스러운 포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평범합니다. 모델 분석이 이 브랜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정리하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내 브랜드 이렇게 연출해야겠네. 아, 이런 거였네. 하면서 약간 갑자기 대표님들이 이렇게 모든 걸 깨달은 이 현자가 되십니다. 아, 좋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 이제 제대로 찍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진짜로 내 브랜드의 느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히니까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감이 딱 생기는 거야.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아직은 안 됩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아직 기본만 배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연출해서 찍으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대표님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의 결과라고. 대표님이 원하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고민을 했었죠. 대표님들이 원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대표님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가? 결국 브랜드 톤에 맞는 이미지 혹은 영상 혹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대표님들이 원하는 거는 왜 이걸 원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대표님들은 어쨌든 내 브랜드 타겟에 맞는 고객을 끌어와야 하니까 이런 콘텐츠를 원하시는 거죠. 왜 이런 고객들을 끌어오냐 했을 때 결국에는 대표님 브랜드 상품의 어떤 판매가 목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거친 건데, 이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은 원하는 브랜드의 느낌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브랜드 타겟에 맞는 고객이 저희 이미지 컨텐츠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 솔직히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류 브랜드네, 무인양품 아류네, 무인양품 이거 따라 만들었네.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이지만 제가 이대로 만들면 자주 아세요? 자주? 이 자주가 되는 겁니다. 자주. 대표님께서 나 아류 브랜드 좋아. 아류 브랜드로 살래. 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류 브랜드는 결국에는 원조 브랜드보다 가격이 싸서 사는 건데 가격 경쟁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격 경쟁을 할 거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 상품 판매가 목적인데,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는 끝판왕 브랜드를 분석하더라도 대표님만의 브랜드의 느낌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표님만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제대로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기본. 이 느낌만 내는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야 되는지만 배웠다. 오늘 영상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쉽게 자신의 브랜드의 느낌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